오늘 영상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약 30%에 달합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우울증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시면 원래 저러시지. 이 한마디가 치료 시기를 수개월 때로는 수년씩 늦춥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노인 우울증 초기 신호 3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부모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장 노인 우울증, 젊은 우울증과 다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은 우울할 때 슬프다 고 말합니다. 눈물을 보입니다. 감정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피곤하다, 귀찮다,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이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표정이 줄어들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못 알아채는 겁니다. 어르신 본인도 자신이 우울증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이 슬프다 고 하지 않아도 우울증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보다 행동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 변화가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이탈 방지 3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2장 신호 1번,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로당이나 노인정 아니면 동네 모임에 꾸준히 나가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끊으셨습니까? 전화를 드리면 예전보다 빨리 끊으려 하시거나 받지 않는 날이 잦아지셨습니까? 자녀가 방문하겠다고 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을 먼저 하십니까? 밖에 나가시는 것보다 집 안에만 계시려는 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까? 이런 변화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울 상태에 빠지면 뇌의 보상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고립이 심화되고 우울증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나 피곤하다. 다음에 보자. 전화는 나중에 해.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탈 방지. 그런데 2번째 신호는 훨씬 더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3장 신호 2번, 생활 루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번째 신호입니다. 매일 반복하시던 생활 루틴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 냉장고를 열어보신 게 언제이십니까? 반찬이 며칠째 손 떼지 않은 채 그대로 있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요즘 씻는 횟수가 줄었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엔 깔끔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던 분이 요즘은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을 챙겨 드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약 봉투가 뜯지 않은 채 쌓여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에 갑자기 관심이 없어지셨습니까? 좋아하시던 트로트를 더 이상 틀지 않으신다거나 좋아하시던 화초에 물을 안 주신다거나 하는 변화 말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나 반대로 낮에도 자꾸 누워 계시려 하십니까?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약 복용이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약을 제때 드시지 않으면 신체 건강까지 함께 나빠집니다. 몸이 아프면 더 우울해지고 더 우울해지면 약을 더 안 챙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어르신을 빠르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정작 본인은 괜찮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 멀쩡해.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이 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중간 이탈 방지. 그런데 3번째 신호는 이 2가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신호 3번, 자기 존재를 정리하려 합니다. 3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존재를 정리하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네가 고생할까 봐 통장 정리해놔야겠다. 이 시기에 내가 죽으면 내가 가져라.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둬라. 이제 짐이 너무 많다. 하나씩 버려야겠어. 이제 오래 살아 뭐하냐? 나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아야 한다. 많은 가족들이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나이 드시면 다 저런 생각하시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가장 위험한 단계로 봅니다. 이것은 삶을 마무리하려는 무의식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물건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행동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는 말이 반복된다. 살아서 뭐하냐? 는 말이 대화 중에 자주 나온다. 이 세 가지가 겹친다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중간 이탈 방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하십니다. 5장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신호를 알아챘다면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병원 가자 고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세대는 정신건강의 학과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큽니다. 내가 미쳤냐? 는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병원은 신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왜 그러냐? 고 다그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불만이에요? 이런 식의 대화는 어르신을 더 위축시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깊이 혼자 사귀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족끼리 해결하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잘 보살피면 되지 하며 전문가 도움을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의지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식단 관리도 하지만 약도 먹어야 하듯이 우울증도 전문적인 치료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판단 없이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겠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해결책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병원 이야기 대신 오늘 같이 밥 먹으러 나가요. 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립에서 꺼내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6장 지금 당장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호가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전화 한 통입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번호는 1577-199입니다. 이 번호는 24시간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전화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동네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노인 우울증 상담 연결해달라 고 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드리는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도 심리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사회활동 연계 서비스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치료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우울증이 조기에 발견되면 회복률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나이 드셨으니 어쩔 수 없지. 가 아닙니다.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지십니다. 신호를 알아채는 그 시간이 회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중간 이탈 방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본인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장 마무리 구독 멘트.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부모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데 라고 느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딱히 슬프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무감각하고 그게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1577-199 이 번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신호 3가지. 하나,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둘, 생활 루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셋, 자기 존재를 정리하려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시니어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